자, 좋습니다. 이제 1번 문제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낯설지 않죠, 여러분? 네, 최근에도 해봤던 문제인 것 같네요. 자, 가겠습니다. y는 x-2분의 5 더하기 3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유리함수가 그려져 있고요. 유리함수 그래프 위에 어느 한 점 P점이 있습니다. P점의 x좌표를 A라고 하고 P점의 y좌표를 B라고 하는데 그때 만들어지는 새로운 직사각형이 만들어졌고요. 이 새로운 직사각형 둘레가 최소가 된답니다. 그럼 둘레가 최소가 될 때 P점의 좌표에 대해서 좀 알아볼래요? 라고 되어 있는 질문입니다. 그럼 둘레가 최소라는 말의 의미 자체는 가로와 세로의 최소라는 얘기죠. 그러면 가로의 길이는 뭘 말한다? 선분 OA를 말하고요. 세로의 길이는 뭘 의미한다? 선분 OB를 말할 거예요. 그래서 OA 더하기 OB가 무엇이 되어야 한다? 최소가 될 때 점 P의 좌표 구하는 문제구나 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보다시피 OA라고 하는 것은 A라는 점의 좌표가 소문자 A이기 때문에 그냥 A가 되는 거고요. OB의 길이 역시 마찬가지로 B점의 좌표가 소문자 B이기 때문에 그냥 B가 되는 거죠. A 더하기 B라고 쓸 수가 있죠. 그런데 A, B라고 하는 이 P점은 그래프 위에는 한 점이니까 기본적으로 뭐 할 수 있다? 대입할 수 있다. 그래서 X에다가 A를 집어넣고 Y에다가 뭐 집어넣자? B를 집어넣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식 자체는요. A 더하기 B는 뭐와 똑같다? X에다가 A를 집어넣은 거니까 A-2분의 5 더하기 3의 꼴이구나.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분모가 A-2고요. 그 A-2라고 하는 분모 자체는 어차피 양수예요. 그래서 얘는 산술기하 느낌이 들죠. A-2분의 5라고 써주시고요. 분모를 기준으로 똑같이 A-2를 써주시고 플러스 3이 있기 때문에 뒤에 5를 갖다 붙여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녀석은 양수고 얘도 양수기 때문에 양수 더하기 양수의 최소값. 양수 더하기 양수는 항상 어떻다? 크거나 같다. 2루트 두 양수를 루트 안에 곱해버리면 약분이 되기 때문에 2루트 5 뒤에 플러스 5를 그대로 뒤에 똑같이 더해주시면 되겠다. 만약에 이 문제가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가 나오면 가로 더하기 세로의 최소값은 얘가 되겠고 둘레의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가 나왔다면 여기다 2배를 해버리면 됩니다. 둘레의 최소값이면 2배를 해버리면 되는데 이 문제의 성격은 최소가 되도록 하는 누구의 좌표? P점의 좌표를 구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둘레의 최소가 되는 순간이 등호가 성립할 때고 산술 이하에서 등호라고 하는 것은 두 양수가 서로 어떻게 같을 때 두 양수가 서로 같을 때 등호 성립이죠. 그래서 산술 기하에서 등호가 성립되기 위한 조건은 A-2분의 5라고 하는 녀석과 A-2가 서로 어떨 때 같을 때 등호 성립. 그럼 얘를 우변 보내버리면 A-2의 제곱은 얼마다? 5가 될 거고 좌변에서 제곱이 없어지면 우변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가 붙고요. A의 값은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가 되겠다. 근데 A라고 하는 녀석은 2보다 오른쪽 큰 수기 때문에 여기에서 A의 값은 2 플러스 루트 5로 확정할 수가 있고 이제 뭐 구하자? B 잡으러 가자. 그럼 B라고 하는 녀석은 어떻습니까? B는 A-2분의 5 더하기 3. 그러니까 B가 이거라는 얘기죠. A-2분의 5 더하기 3이 B였기 때문에 요 A에다가 뭘 집어넣자? 2 더하기 루트 5를 여기다가 빵 집어넣어보겠습니다. 그럼 2 더하기 루트 5를 집어넣어버리면 2 빼기는 지워지니까 분모는 루트 5, 분자는 5 더하기 3의 꼴이 되겠고 분모의 유리화를 진행해 주시면 루트 5 더하기 3이 B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A의 값 구했고 B의 값 구했다. P점의 좌표가 이렇게 나오는 문제다 이 뜻입니다. 됐죠? 자, 정리할 거 있으면 정리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자, 이제 설명 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두 가지 방법을 한번 풀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첫 번째 방법은 판별식이겠죠. 자, 유리함수가 있고 1차 함수 직선이 있는데 m의 값에 관계없이 뭐가 생긴다? 교점이 생긴대요. m의 값에 관계없이 뭐가 생긴다고요? 교점이 생긴다고요. 그때 교점이 생기도록 하는 실수 n의 최소값에 대해서 알아볼래요? 라고 되어 있는 질문입니다. 그럼 교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얘를 연립방정식으로 바라보는 거죠. 좌변이 똑같으니까 우변과 우변은 서로 같다라고 식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x 플러스 1분의 x 더하기 2라고 하는 녀석은 mx 더하기 n과 똑같다. 이렇게 우리가 식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럼 요 식을 만족하는, 요 방정식을 만족하는 미지수 x의 값을 우리가 근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교점이 존재한다는 말은 얘는 뭐가 존재한다? 근이 존재한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럼 분모를 양변에 곱해버리면 2차 방정식 모양으로 바뀌고요. x 플러스 2라고 하는 것은 mx 더하기 n 됐나요? 그리고 x 플러스 1 이렇게 우리가 쓸 수가 있잖아요. 됐죠? 자, 얘를 이제 전개해서 2차 방정식 일반용으로 쓸 수 있습니다. 앞에 것끼리 곱해주시면 mx 제곱이고요. 앞과 뒤를 곱하시면 m, 뒤하고 앞을 곱하시면 n, 플러스 x가 넘어오니까 마이너스 x 되면서 마이너스 1, 이게 x의 개수가 될 거고요. 상수함은 뒤에 것끼리 곱하시면 2가 될 거고 마이너스 2차 방정식 일반형으로 바꾸면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근이 존재한다는 말은 당연히 무슨 개념으로 편별식을 이용해서 식을 만들 수 있죠. 편별식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느낌입니다. 됐죠? 따라서 b제곱 m 플러스 n 마이너스 1제곱 b제곱 마이너스 4 ac 그래서 m 곱하기 요 c의 값이 n-2가 될 거고 얘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뜻입니다. 편별식은 0보다 크거나 같다. 자, 항의개수 3개짜리 무슨 제곱식, 완전 제곱식 전개하셔야겠네요. 앞에 거 제곱, 가운데 제곱, 뒤에 거 제곱, 이 첫 번째, 두 번째, 이 두 번째, 네 번째, 이 첫 번째, 세 번째가 전개하는 공식이었죠. 앞에 거 제곱하겠습니다. m제곱, 그리고 n제곱 더하기 1. 이 첫 번째, 두 번째 하시면 2mn이 될 거고요. 이 두 번째, 세 번째 하시면 마이너스 2n이 될 거고, 이 첫 번째, 세 번째 하면 마이너스 2n이 될 거고, 곱셈의 분배 법칙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4mn, 그리고 마이너스는 플러스 8n, 이렇게 우리가 쓸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얘는 0보다 어떻다, 크거나 같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요, 바로 이 조건이죠. m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m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다는 말은 이와 같은 부등식 자체를 미지수를 누구로 보자? m으로 보자라는 얘기예요. 미지수를 m으로 보자. 그럼 미지수가 m일 때 이 m에 관계없이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한다. 해가 모든 수가 되기 위한 조건으로 문제를 풀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 얘 자체를 한 문자 m에 관하여 내림차순을 할 거예요. 그럼 제일 센 녀석인 m제곱을 먼저 써주시고요. m제곱. 그 다음에 n이 쓰인 것. 얘 간단히 하시면은 마이너스 2mn이 될 거고 얘하고 얘는 플러스 6m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를 앞으로 뽑아주시면 여기에서는 n이 들어가고요. 마이너스 2 뽑아냈으니까 마이너스 3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m은 뒤에 한 번만 붙일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m이라는 것이 사용되지 않은 게 이 부분에 나왔잖아요. 맞습니까? 이 부분에 나왔죠. 그래서 우리는 얘네들을 이제 뒤에 써야 됩니다. 그래서 상수함은 n제곱 마이너스 2n 플러스 1이니까 바로 n-1 몽땅의 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느낌도 알 수 있죠. 그럼 주어진 이식 자체는 m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는 거니까 미지수를 m으로 보는 겁니다. 해가 무슨 수? 모든 수가 되어야 한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 거고요. 우리 부등식 해가 모든 수가 되기 위한 조건, 포물선은 x축 위에 있거나 같아야 한다. 그러니까 포물선은 x축 위에 있거나 같아야 한다. x축을 포함해서 위에 그래프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아래로 블록한 포물선은 이렇게 나오거나 또는 이렇게 나와야겠죠. 그래서 한 점에서 만나거나 만나지 않아야 된다. 한 점에서 만나거나 만나지 않아야 된다. 다시 판별식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자, 그럼 짝수인 판별식 가겠습니다. B'이 n-3이죠. B'의 제곱 마이너스 A, C. C의 값은 n-1 몽땅의 제곱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그럼 얘를 전개하시면 n제곱 마이너스 6n 플러스 9에다가 마이너스 n제곱 완전 제곱이 전개하고 마이너스 바로 분배하는 거예요. 플러스 2n 마이너스 1은 0보다 작거나 같다. n제곱이 지워지면서 계산하니까 마이너스 4n 우변 자체가 마이너스 8 따라서 n은 2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n의 최소값은 얼마다? 2가 된다. 이렇게 우리는 2차 부등식 해가 모든 수가 되기 위한 조건에 따라서 답을 완성할 수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문제의 기본적인 맥락 자체는 어떻습니까? 유리함수하고 직선은 미지수, 문자 m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다가 조건으로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얘를 우리가 합쳐가지고 하나의 방정식을 만들게 되면은, 얘는 방정식의 근은 반드시 존재하는 거니까, 판별식의 개념을 먼저 사용할 수가 있고, 자, 더불어서 판별식을 통해서 우리가 부등식이 만들어졌는데, m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니까 미지수를 m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알겠어? 미지수를 m으로 바라보고 해가 모든 수가 되게 한 조건에 따라서 식을 정리하시면 되겠구나 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럼 선생님이 이 문제를 두 가지 방법으로 설명을 한다라고 했는데 이 첫 번째 풀이법은 이거고요. 첫 번째 풀이법이 이거고요. 두 번째는요. 그래프를 그려보시는 거예요. 당연히. 그래프를 그려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해석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프를 그려서 직관적으로 해석한다. 자, 그래프, 유리함수 그래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얘는요, 얘 자체가 지금 x 플러스 1에다가 1을 더한 거잖아요. 그래서 x 플러스 1분의 1 바로 쓰고요. x 플러스 1 약분되니까 플러스 1이 되겠죠. 그러면 대칭점은 마이너스 1, 1이 되겠고, 점근선은 x 이퀄 마이너스 1, y 이퀄 1이 점근선이에요. 그럼 x 이퀄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와 같은 점근선을 생각할 수가 있고, y 이퀄 1, 이와 같은 점근선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x에다가 0을 한번 넣어볼까요? y 절편이 플러스 2이기 때문에 이 점을 반드시 지나갈 거예요. 그래프는 1사분면, 3사분면 방향 속에 이렇게 그래프가 나오는 형태. 유리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뜨겠죠. 자, 이제 우리는 요 1차 함수 직선인데요.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은 기울기에 관계없이에요. 기울기에 관계없이 자, 반드시 파란색 그래프하고 요 직선은 기울기에 관계없이 교점이 생겨야 된대요. 그럼 만약에 그래프가 이렇게 직선이 그려지면은 교점이 안 생기잖아요. 그럼 이거 안 되는 거예요. 맞죠? 만약에 그래프가 뭐 이렇게 나오더라도 교점은 생기지 않죠. 이거 안 되잖아요. 그러면 y절편이라고 하는 녀석의 위치가 우리의 관심사예요. y절편이 어디에 있으면은 기울기에 관계없이, 그러니까 오른쪽 위를 향하는 직선을 그리든 오른쪽 아래를 향하는 직선이 그리든 파란색 그래프를 지나가야 된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어디에 있을 때? 만약에 자 y절편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y절편이 여기에 있으면요. 기울기가 양수라 하더라도 혹은 기울기가 음수라 하더라도 반드시 교점이라는 게 생겨야 안 생겨요? 생기잖아요. 만약에 y절편이 이 점이에요. 그래도 기울기에 관계없이 반드시 교점은 만들어지겠죠. 됐나요? 그냥 만약에 y절편이 얘보다 밑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프 이렇게 그려버리면 그렇죠. 교점이 안 생기잖아요. 결과적으로 어떤 생각이 드나요? 바로 y절편 n이라고 하는 것은 요 지점보다 위에 있거나 요 점을 지나갈 때 맞습니까? 근데 요 지점이 유리함수의 y절편 2였거든요. 그래서 n이 2보다 크거나 같으면 보다시피 반드시 곡선과 직선은 만날 수밖에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풀이법 자체는 판별식 개념을 적용해서 푸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이렇게 직관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기울기에 관계없이 y절편의 위치가 어디에 있어야지만 그래프 곡선과 직선은 반드시 만날 것이냐 이렇게 직관적 해석을 통해서 답을 구해도 괜찮습니다. 됐죠? 좋습니다. 자, 이어서 맨 밑에 4번 문제 풀기 바랄게요. 자, 문제를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접근하냐에 따라서 문제가 아주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괜히 막 문제 어렵게 가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일단은 그 분위기 파악을 위해서 그래프 살짝 좀 그려보겠습니다. 사실 그래프 그릴 필요 없는데 어쨌든 문제의 의미를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프를 좀 그려놓고 출발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그 원의 방정식이 있네요. 오래간만에 2,2가 원의 중심이에요. 1, 2, 3 이렇게 1, 2, 3 잡을게요. 그럼 2,2 얘가 지금 원의 중심이고요. 그 다음에 반지름이 얼마짜리? 1짜리 원이기 때문에 네 군데 점 찍고 이렇게 살짝 원의 방정식 하나 그려봤고요. 그렇죠. 이렇게 원 하나 그렸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y는 루트 2x. y는 루트 2x의 시작점의 좌표가 0,0인 상황이거든요. 그럼 0,0에서 시작을 하는 거고요. 오른쪽 위를 향하는 곡선을 그릴 건데 x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함수값도 2가 나오죠. 그래서 원의 중심이 2,2를 지나가는 형태의 그래프 곡선이 이렇게 나올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럼 얘가 다 바로 이제 fx라고 하는 그래프가 되는데 fx 그래프하고 만나는 위치가 두 점, A점 그리고 B점 아니겠습니까? A점, B점. 맞죠? 이렇게 그래프가 나왔고요. 이 문제를 푸는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요. 어차피 y는 루트 2x이기 때문에 이 y에다가 루트 2x를 막 애써 집어넣어가지고 선생님 한 문자 x에 관한 방정식이니까 방정식의 근을 한번 구해볼래요.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지만 추천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막 A점, B점, 교점을 구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분들이 있을 텐데 사실은 그럴 이유가 없어요. 사실 이것 때문에 그래요. 구하고자 하는 게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울기의 곱을 구하는 문제지 우리가 기울기가 얼마, 어떤 숫자인 답으로 구할 필요가 없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요. 어차피 y는 x라고 하는 요 직선을 기준으로 우리는 역함수를 생각할 수 있죠. 역함수라고 하는 것은 내 대칭인 그래프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나올 것이고 얘가 이제 C점, 얘가 지금 D점. 그래서 A점과 B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 C점과 D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를 곱하세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 선생님이 그래프를 그려봤는데요. 사실 그래프는 의미가 없습니다. 알겠죠? 이 문제를 풀 때 따지는 안 쓰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안 씁니다. 그냥 문제 분위기 파악만 해본 겁니다. 안 쓰여요. 그냥 출발하겠습니다. 자, 교점이 있대요. A라는 점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A라는 점이 있겠죠? 그럼 A라고 하는 점의 좌표는 얼마를 잡을까? 그렇죠. 그냥 X1, Y1. 괜찮죠? 자, B라고 하는 점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fx 그래프 위에는 한 점이니까 얘는 x2, y2. 맞습니까? 그럼 선분 AB의 기울기 M1이라고 하는 녀석은 어떻습니까? x좌표 뺄 때문에 y좌표 뺄 셈이죠. 그냥 이게 기울기예요. 됐죠? 그럼 우리는 C라고 하는 점과 D라고 하는 점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C라고 하는 점이 뭔데요? 그렇죠. 얘가 C점과 D점이라는 것은 이 녀석과 이 녀석의 교점이기 때문에 당연히 A점, B점과 C점, D점이라고 하는 녀석 자체는 함수하고 역함수 관계이므로 Y는 X라고 하는 이 직선에 대해서 대칭인 지점에 있다는 얘기죠. 아까 우리 그래프 그렸을 때로 확인했다시피. 그래서 우리는 A라는 점이 X1, Y1이면 B라는 점의 좌표는요. Y는 X라고 하는 이 직선에 대한 대칭이기 때문에 X좌표, Y좌표 위치만 교환하시면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D라고 하는 점도 B점의 대칭점이기 때문에 X좌표, Y좌표의 위치를 교환해서 Y2, X2가 되는 거고요. 그럼 우리는 기울기 M2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X좌표, 좌표의 뺄셈이에요. Y1 Y2가 X좌표 뺄셈이 되는 거고 Y좌표 뺄셈은 X1 X2잖아요. 그럼 얘하고 얘를 뭐 하라고요? 곱하는 문제예요. 보이나요? 네. 얘하고 Y1 Y2 X1 X2를 곱하래요. 네, 곱하는 거잖아요. 그럼 답은 얼마입니까? 그냥 1이죠. 알겠습니까? 이 문제는 문제의 의미가 바로 기울기의 곱을 구하는 문제고 이렇게 대칭점 관계만 인식하고 있으면 아주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됐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지금 시간이 조금 애매해서요. 지금 현재 12시 35분인데 5분간 쉬는 시간 갖고 12시 40분에 뵙겠습니다.